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고 사법 역사상 이런 판결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위자료 소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위자료는 어떤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 그때 성립하는 책임이에요. 1심에서는 1억 정도 나왔고 이번에 새로 난 항소심 판결이 20억이에요. 그 차이가 엄청 크죠. 사실 사법 역사상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최대 액수는 2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볼만한 액수가 1억 정도였고요.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 재벌의 이혼 소송 당시 위자료로 1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법률 체크. 변호사님이 말씀했듯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당시 이부진 이문재 씨의 위자료가 1억이었던 거고 재산 분할은 141억이었습니다. 이 점 상기하고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혼을 할 때는 보통 수백만 원에서 많아야 5천만 원까지밖에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인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는 거에서 정말 특이한 판결이죠. 그거는 뭐 사실 판결문이 공개는 되지 않아서 제가 뭐 딱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실무 경험과 그런 것들을 좀 비추어 봤을 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삼는 기준은 첫 번째로 혼인 기간의 정도, 그리고 그 파탄나게 된 경위, 상대방의 과실이나 고의의 정도, 형법으로 치면 약간 죄질이라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자의 재산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혼인이 파탄나게 된 경위라고 했을 때 배우자가 외도를 몇 번 했는지, 그리고 현재 외도를 하고 있는 사람과 얼마나 오랫동안 외도를 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유책의 정도, 그거를 했을 때는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혹은 성관계는 없었지만 정신적으로만 교감을 했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산정하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본다고 했잖아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태원 회장의 경제적 능력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거고, 그 다음으로 아마도 고려하게 된 요소가 그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해당할 텐데요. 이 사건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전 관장이 결혼할 때에도 재벌 총수의 아들과 대통령의 딸의 결혼으로 세계의 화제가 됐던 것처럼 이혼도 마찬가지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주목을 받는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이 겪었을 고통, 그리고 또 이제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좀 살펴보면 최태원 회장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직 노소영 관장과 혼인 관계 중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혼외자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밝혔죠. 그리고 두 번째로 노소영 관장은 그런 것들을 봤음에도 본인이 그 혼외자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말할 정도로 본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죠. 이혼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들, 그런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노소영 관장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가 다른 일반적인 경우보다 컸다고 봤을 여지가 크죠. 우리나라 법체계는 위칙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최태원, 노소영 사례에 좀 대입해보면,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외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책이 없겠죠. 그리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귀책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귀책 사유가 있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먼저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혼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인정되기 힘들겠죠. 배우자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을 가지고, 여기서 외도의 특성상 과실은 없겠죠. 무조건 고의로 하는 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외도를 했다, 이게 이제 위법한 행위가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일부러 사람을 친 경우랑 실수로 부주의해서 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치 않고 실수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도의 개념은 그게 있을 수 없죠. 그로 인해서 상대방 배우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거잖아요. 고통을 받는 거에 대한 손해배상, 그거를 위자료라고 하고, 여기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 행위를 한 그 상대방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법률 체크.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상간녀인 김혜영 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고, 이에 김혜영 씨가 8월 22일 판결 이후 노소영 관장 계좌로 20억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위자료는 최태원 회장과 김혜영 씨 각각에 대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의 공동 위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노소영 관장의 개인 계좌번호로 입금했다고 하죠. 개인정보인 이 계좌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혜영 씨의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과거 노소영 관장 및 최태원 회장과의 거래 내역을 소송에서 증거로 알았기 때문이라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노소영 측은 개인 계좌는 어떻게 안 것이냐, 일방적으로 돈만 주면 그만이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어서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위자료 소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입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 이야기 다룬 드라마를 봤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제 변호사로서 저한테도 크게 다가온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소송의 승패는 100% 증명에 달려있다. 그리고 소송이라는 것은 증거의 사실관계를 짜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 증거를 수집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범법행위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두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배우자가 상대방과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모텔 방 앞에 가서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 시점에 갑자기 그 방문을 따고 들어가서 둘이 성관계하는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방실침입죄라고 주거침입죄의 일종인데 그런 걸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찍었다는 건 결국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처벌받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법원에서 최대한 형량을 낮게는 고려를 하지만 결국은 처벌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죠. 그리고 그 다음 사례로는 비밀번호나 패턴으로 잠겨있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풀어서 그 안에 있는 외도 증거들을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사실은 그건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도라는 것이 그 특성상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는 의심이 들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체증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조언을 받아서 오랜 기간을 두고 많은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좀 이런 것들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쳐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게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 반작용으로 법원에서 그 성관계에 대한 증거를 조금 더 관대하게 봐주는 기조가 생겼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두 사람이 모텔에 출입하는 모습을 밖에서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나오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정황 증거,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를 암시하는 대화 내역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전 판례는 그런 것만으로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 증거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판례들은 그런 것들을 좀 바꿔서 이러한 모텔 출입한 장면에 더불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 내역들을 정황 증거로 해서 두 사람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최대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도 성관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천천히 체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이제 이번 최태원 노소영 사건 판결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그중 하나의 위자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산분할은 또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드릴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위자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재산분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떤 요소를 고려해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